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사망설 또는 김정은 위중설, 김정은 실각설, 그리고 중국 코로나 때문에 어딘가에 대피해 있다 하는 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뉴스를 보든지 재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확인된 사실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4월 11일 이후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변동되지 않을 그런 사실이라고 하겠죠. 4월 21일 미국 CNN TV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은이가 수술을 받고 심각한 상태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4월 11일 이후 한참 지난 뒤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월 25일 38 노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NORTH 38 노스, 거기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4월 21일 그리고 23일 그 다음에 4월 25일이 지나서 나온 것까지 보자면은 4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 원산의 별장 근처에 있는 기차역에 열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국내에서는 그 사이에 비어있는 틈을 다 건너뛰고 김정은이 전용 열차가 원산에 가서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8 노스에서 인정한 것은 바로 그 기차역이 김정은 일가가 사용하는 전용 기차역이다. 그것 하나만 밝혀뒀습니다. 거기에 기차가 있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정확히 이것을 정리하자면 위성사진에서 본 그 열차가 김정은 전용 열차다 하면은 틀린 것이 됩니다. 전용 기차역에 어떤 열차가 있었다.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 것이죠. 그 다음에 38노스가 또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열차가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 거기 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열차가 있다. 이것이지 전용 열차라든지 김정은이가 거기 그 차를 타고 갔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38노스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보면서 이제 비교를 했던 것은 4월 15일에는 그 자리에 이 열차가 없었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열차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월 26일에 문재인 씨의 특별 보좌관인 문정인 씨가 폭스뉴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은 살아있다. 건강하다. 4월 13일부터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어떻든 이것을 김병기 씨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면 문정인 씨는 스파인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하고 무엇인가 라인이 있어서 알고 있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또 우리 언론 이런 데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죽었는가?
바로 그 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김정은 사망설 또 신변 이상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도 알아야 할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속은 알 수 없지만 밖으로 표현한 그의 그 의사 이것은 일관되게 김정은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호의를 표시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이른 시기 4월 19일에 그는 김정은이에게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계는 양호하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 4월 19일 밤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문을 발표했죠. 최근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그들이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왜 이것을 즉각 반박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NHK가 특별히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논평이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북측에서 이렇게 그거 아니다 하고 담화까지 발표해 가면서 반박한 예가 없었다. 이례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에 김정은이가 심각한 상태라면 잘 회복하도록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김정은이와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 회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에게 건강 이상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는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은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이가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건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단지 다들 건강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건강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 부분만큼은 또 유념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응, 그와 비교할 때 문재인 씨의 반응은 어떠한가? 문재인 씨는 4월 27일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해서 남북 협력 사업을 하겠다. 아주 야심찬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마연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문재인 씨가 이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외신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외신이 지적을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새 사업에 의욕을 보였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이것이 외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들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씨의 그 속마음, 문재인 씨의 그 성격, 이런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가 죽건 말건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보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면 누가 됐든 다음 북한 지도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것은 대박 기회다. 왜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가 죽고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대박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문재인 씨의 대북 사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대북 실패, 그거를 지워 없앨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북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러면 몽땅 다 없어지는가? 문재인 씨는 변호사 출신이죠.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하느냐? 실패한 것은 다 지워 없앱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은 승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조건 하에서 새 지도자하고 재계약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적인 꼼수 정치의 전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정인 씨가 김정은이 안 죽었다 이랬죠. 그런데 왜 이럴까? 문재인 씨의 입장이 돼서 한번 추측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몇 번 만났죠.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오래 못 살겠구나. 머지않아 이 사람은 그 세상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농담을 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평양 갔을 때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를 보고 이랬을 거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김정은이를 가만히 보니까 숨도 헐떡거리고 여러 가지로 병이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문재인 씨가 속으로 이랬을 거다. 부실한 놈, 얼마 못 살겠네. 이제 이랬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김정은이는 문재인 씨를 보고 어땠을까? 그 역시 속마음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그 열병식하는 그걸 보는 사열대의 그 앞과 뒤도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저 정신머리 빠진 놈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진지한 대화는 문재인 씨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꼭 해야 할 진지한 대화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하더라 하는 데서 우리의 그 추측 좀 뭐 웃음 삼아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재인 씨가 4월 29일이 되면은 벌써 양다리 작전을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김정은이 벌써 버렸다. 이런 것이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차기 권력의 줄을 선 거다. 그것은 다름 아닌 4월 29일 문재인 씨가 워커힐에 갔다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국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 하는데 사람들 불러 모아서 행사한다 하는 핑계를 대고 하필이면 워커힐에 갔다 하는 것이죠. 워커힐이 어딥니까? 2018년 우리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김여정이 가서 묵었던 그런 곳이죠. 문재인 씨가 4월 27일을 지나서 4월 29일에 워커힐에 간 것은 바로 이 김여정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이가 사라진 북한 쪽은 어떨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북한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정말 사망했다면 조선중앙통신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검은 옷을 입고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욱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4일 북한에서는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것을 보고 일본에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모든 일들과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한미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분명히 이러면 북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쩐 일인지 합동훈련을 했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 한국 측에서는 F-15K, KF-16이 참가했고 미국 측에서는 F-16이 참가해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한 쪽의 소식이 서울 평양뉴스에서 나온 것을 좀 함께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영상이 유입이 됐다 하는 것이죠. 조선중앙TV를 모방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든 김정은이 사망했고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했다 하는 5분짜리 영상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중국 전역에 유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우리 한국에도 이것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물론 이 영상이 가짜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이 5분짜리 영상이 김정은 사망, 김여정 승계를 알리는 영상이었고 더구나 이것이 북한 전역에 유포가 됐다. 그럴 수 있구나.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당원들 또 행정기관의 성원들 그러는데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그 표현에 따르면 폭발적인 충격 상태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주민들이 외화를, 외국 돈을 몰래 사재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이죠. 외국 돈을 사재는데 중국 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 달러,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런 것을 사재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가치는 1달러가 북한 돈으로 7,500원에서 8,5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는 확인 불가능한 그런 그 영상을 보고 외국 돈 사재기를 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그 주민들이 쌀과 기름과 밀가루 이런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화가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외국 돈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보다는 돈을 믿었다. 그리고 북한 돈보다는 또 중국 돈보다는 달러화를 믿었다.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외국 돈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유사시 진짜로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유사시에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김정은이가 어땠다, 북한이 어땠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가? 문재인 씨 보면은 아주 신난다는 듯이 기대에 차서 남북 사업을 다시 벌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한반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 미국의 소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 보도도 됐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 하원 양쪽에서 그 전쟁하지 마라 하는 그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미국은 북한과 전쟁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의 공격이 실제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대북 군사행동을 한다든지 선제 공격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로 가해지면 상관없는 것이죠. 실제로 가해지지 않았는데 선제 공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역시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이 법안은 발의만 됐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 2017년에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에서 이번에 또다시 발의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러는데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트럼프 저 사람은 전쟁을 벌이고 말 사람이다. 거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컬핏하면 김정은이를 사랑한다. 이번에도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좋다. 김정은이 건강하기 바란다. 이러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트럼프를 보고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일까? 왜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상하죠. 지금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전쟁할 사람으로 안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보고 먼저 선제 공격은 하지 마라. 그러려면 의회하고 의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든 지금 한반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면 어쩌면 큰일 난 일이고 이럴 수 있겠죠. 문재인 씨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크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가 2017년에는 이 동맹 간에 단합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에 한국과 미국이 실행을 했던 이런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또 그런 경우에 그와 관련된 모의 훈련, 이것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다시 하고 논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라든지 어떤 오판으로 인한 불행, 이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스팀슨 센터의 그 타운 연구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의 그 건강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위험성이 막대하다.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건 김정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설들, 2,500만 명의 북한 인구, 또 군사적 목적의 동원이 가능한 100만 명 규모의 정규군, 이게 모두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을 하나 해봅시다. 안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하면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떻든 전문가들의 결론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김정은이가 지금 사망했다. 아니면은 권력 변동이 있다. 그런데 북한에 코로나 발생한 것은 이제는 다들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죠. 어쩌면은 북한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와 같이 오판으로 인한 혹은 우발적인 그런 일로 해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게 되면 피난민들이 밀려 내려오겠죠. 중국 쪽은 철통같이 막았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해서는 시진핑은 결코 사양하는 것이죠. 피난민이 몰려오는 것은.
그러면 결국 피난민이 갈 수 있는 곳은 남쪽으로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러스도 같이 내려오겠죠. 수도권부터 집단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구나 취약한 것이 문재인 씨 무슨 평화쇼 한다고 차단 장치들을 다 제거했죠. 사실은 내려오기 좋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얼마 만에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터진다.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일이 생긴다. 이러면 대책 없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집단 감염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거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하겠다. 그렇겠죠. 이거 막으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보다 몇 배 그 통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휴전선 남쪽으로 일정 구간을 상당히 넓은 구간을 아주 두껍게 그냥 차단벽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난민을 막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적군을 막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필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난민을 막을 때 힘들었고 거의 실패를 했고,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막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경하게 했는데 그것도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난민 차단은 바로 바이러스 차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1km를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는다. 이런 각오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 그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라는 데 대해서 아주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뉴스가 더 있습니다. 4월 29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벨 사령관의 편지를 전문을 그대로 또 게재를 했다는 것이죠. 기사에 덧붙여서. 물론 한글로 된 그 편지 전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졌다. 사실 한반도는 항상 화약고다 그랬죠. 문재인 씨는 이제 평화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항상 불안하다.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 집단을 앞에 놓고 있다. 그랬는데 벨 사령관은 그러한 한반도 정세, 겉으로 볼 때는 2017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기도 했고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불투명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왜 무엇 때문에 불투명해졌는가? 그 말은 다름 아닌 그 도발의 가능성,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 가지 원인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일 것이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미국이 북침을, 북한 쪽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김정은이의 생사가 불명한,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세계의 입장이 어떤가 하면 이들의 입장이 아주 안정적이다. 그리고 확고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EU 그리고 세계 각국이 북한 지도부에 변동이 생겨도 비핵화는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불변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세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럼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민주당에서도 말은 선제 공격인데 그들이 도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보다 먼저 치는 선제 공격을 쉽게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벨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고 동시에 핵 보유국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약 100만 정도 되는 그 군이 문제다. 인식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인 숭배에 바탕을 둔 그런 정권이고 또 그들은 이념적 혹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언젠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두겠다고 맹세를 한 집단이다. 적화 통일을 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에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빠르게 중국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는 북한 공산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그 통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 지배권에 들어갈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죠. 바로 문재인 씨의 정책이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벨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유지를 보장해왔다. 그 방정식은 안보조약과 한미동맹의 탄력성이다. 강력하고 확고한 군사동맹은 항상 핵심이 되어왔고 21세기를 넘어서까지 핵심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맹의 강화만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 그런 것이죠. 평화를 지키려면 강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북한에는 문을 열고 중국에는 기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가 계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서늘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와 관련된 한미동맹인가? 벨사령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의 경제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의 처음 시작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노력에 맞서고 이것을 밀어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부추긴 충돌이 바로 그 한반도 전쟁이 되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시아에서 재발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이 이제 불붙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까지도 그런데 참 이상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생면부지의 남처럼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다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군을 원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제는 대충 있어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조약을 맺은 동맹임을 재보증하는 선언을 하라. 우수한 기지시설과 훈련 장소를 제공하라. 미군이 주둔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며 훈련과 준비태세 운용과 관련해서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존중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마지막 말, 막말이다. 최후 통첩이다. 그리고 정의라고는 일도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미국이 문재인 씨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백기투항입니다. 그냥. 모든 조건은 절대 조건으로서 협상이 불가하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라. 아니 지금 보면 받아들이든지가 아니고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고 또 미국마저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그런 상황까지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민주당의 그 법안 발의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거기 개입하려면은 의회의 허락을 받고 북한을 때려라.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이 짐 싸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온갖 재앙을 다 불러오더니 이제는 전쟁까지 불러오는 것인가? 이 상황을 막으려면 그러면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 측에서 미국을 붙들어 앉혀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왜 그러나? 북한이 왜 그래야 하겠는가? 이럴지 모르겠는데 중국 손잡고 북한이 움직이게 되면 북한 먼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 들으면 북한은 결국은 죽게 돼 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손잡는 것이다. 미국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